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브리핑 7월 14일 소식입니다. 먼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포켓몬고 열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시 5일이 지났는데요. 1000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최다 사용시간 앱으로 페이스북을 제쳤다고 합니다. 바로 포켓몬고의 얘기입니다. 현실과 A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이 만나서 오토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게임 역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포켓몬고의 국내 마니아들까지 가세해서 속초, 양양 등에서 포켓몬고 플레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주 북새통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고속버스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이 아주 하소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광팬들은 휴가를 내고 속초를 찾아서 포켓몬고 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구글 얼스에 대한 국내 지도 해외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서비스에서 국내에는 제외가 된 상태였지만 마름모꼴로 서비스 지역을 자르다 보니까 속초가 그 지도 마름모 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포켓몬스터 고의 그 첫 번째 서비스 지역에 포함이 되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미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의 상당수는 포켓몬 고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잠재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사드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를 경북 성주로 했는데요. 내년까지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드라고 하는데요. 경북 성주가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혈서까지 등장을 했고 반대 시위가 7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유해성이 없다는 부분을 들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본인이 직접 무해성 실험에 나서겠다고까지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논란이 또 있는 것은 사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결국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비판론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인데요. 성주를 중심으로 보면 서울이 방어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과 연결이 돼서 증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1급 전시체제를 발령을 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2대를 남중국해로 급파를 해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아시아가 중미 빅2의 무력 대결의 최전선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명한 대처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소식입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주식을 무상공여 받았다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120억 원대의 주식 대박 주인공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사법 처리될 전망입니다. 특임 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를 냈는데요.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돈으로 주식 매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 창업주에 대해서는 본인과 회사 일 관련해 청탁을 목적으로 주식 취득 기회를 준 것으로 특임검사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로운 의혹 하나를 보도했는데요. 대한항공 측이 새 포탈 내사 중단 대가로 진 검사장이 천암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했다고 대한항공 측이 밝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점점 사법 처리 가능성은 더 농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력 소식입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11일 오후 3시 전력 소비량이 7,820만 킬로와트에 달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순간의 전력 예비율은 9.2%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데요.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예비율은 15%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용 연수가 오래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올 여름에 더 기록적인 더위가 올 경우에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2대1가 전하는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썸머 랠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13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의 유동성 공급, 일본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은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 국내 증시에서는 브렉시트 결정 후에 일시적으로 이탈하던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는 상황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을 동시에 대거 사들였는데요. 어제 시장에서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가 박스피를 탈출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코스피는 1900에서 2000선 사이를 오가는 그 박스권 장세를 장기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가 전하는 다른 소식은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소식입니다. 티켓 열풍인데요. 내일 8시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시향과 쇼팽 콩쿠르 그랑프리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이 열리는데요.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 2,500석 그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3분 만에 다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그 7만 원에 판매된 R석이 그 35만 원 수준에서 안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는 티켓 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서울시향은 이 같은 인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안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때 연주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 조성진 그 연주 자체는 저도 CD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려하고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그 원숙함을 보여주는 연주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성진 광팬들의 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해외 연주회 때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원정 팬들의 비매너가 외신의 질타를 받기로 했는데, 이런 조성진 신드롬이 일시적인 유명세를 타기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